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익춘입니다. 오늘 요거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새로운 투자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엄청 많다. 야영장, 일반 음식점, 카페 등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할 것이고, 저번 시간에 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다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이거 741강, 742강.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뭐 박영춘 뭐 741, 742강 쳐도 되고요. 아니면 경매사령관 뭐 741강 또는 경매사령관 1강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보셔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지 않고 오늘 강의만 연속해서 들으면 여러분들 몰라요. 그 때문에 오늘 강의는 요거 할 거고 조금 바로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요거 할 겁니다. 농업진흥지구, 농업보호지구에서 원하는 거 다 하세요. 그죠? 60평 음식점도 지어도 되고 1종, 2종 근생도 집차 이제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거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린벨트의 야행장 허가 가능할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가능하다 그렇게 되었죠?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746강에서는 농지 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이 있어요. 농지 전용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제한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보고서 작성 요령 1편 지금까지의 분석 자료는 잊어라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최초로 공개할 겁니다. 저희 VIP 이제 고객들에게는 제가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격 188만원을 주신 분들한테는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을 요것도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설팅 보고서 2편, 그러니까 한 편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모르고 경매나 중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럼 오늘 뭐지? 요거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요거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엄청 많다. 야영장, 일반 음식점, 카페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뭐 다 제가 많이 이제 광고를 했으니까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기본 교재하고 이렇게 이제 블루오션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가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전체적인 압축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되어 있고 상세 내역은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셨다가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교재를 보면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강의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요. 741강, 742강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742강에서 쭉쭉쭉 할 거예요. 748강까지 반드시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요 표는 요 표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압축한 거예요. 요 있는 표 있죠. 여기 별표들 다 별표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개발제한구역,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연도, 건축법상 건축법, 이거 건축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환경정책기본법, 농어촌정비법을 한 표로 이렇게 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 제한이 이 표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물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이 위에 있는 것, 이 표 있죠? 개별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 밑에 쭉 제가 여기 몇 페이지나 되나? 여기 한 60페이지 이게 한 70페이지 되네요. 이 표로 만든 7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돼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8만원짜리 교재를 구매하신 블루오션 교재까지 다 구매하신 분들 있죠. 정상 가격을 주시고 그분들은 요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 강 후에 방송할 그 컨설팅 보고서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게 산지관리법이고 이게 농지법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이게 보존산지거든요.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로 나누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 산지관리법에 관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농업진흥지역 중에 농업보호구역 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쭉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사도법에 의한 사도. 그죠?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사도개설이죠. 사도개설은 다 할 수 있죠.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이건 다 공통입니다. 공통.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은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임야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진입로야, 이게 길이야, 길인데, 여기 뭐 이게 끝없이 이렇게 막 도로를 낼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 길이가 뭐 500m야. 그러면 500m 쭉 끝까지 이렇게 여기다 건축물 하나 딱 지어가지고 딱딱딱 필지 분할해서 팔 수는 없어요. 물론 토지의 분할은 가능합니다. 토지의 분할은 가능한데 건축물의 건축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요. 임야에서 특히 임야에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행위 제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50m밖에 못 들어갑니다. 50m. 한번 여기다 이제 50m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뭐 창고를 하나 진다든가 또 그 다음에 50m 들어가서 여기다가 농업인용 주택을 짓는다든가 요렇게 해서 50m씩 밖에 못 들어가요. 어떤 분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이게 100m 쭉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짓겠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임야에서만큼은 여러분 특히 공익용 산지에서는 이게 안 돼요.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에는 다 됩니다. 이게 공익용 산지에서 집 배가 탄다고 했죠. 그린벨트에서 농어가 주택은 못 지어도요. 공익용 산지에서 농어가 주택 그 다음에 하물며 제가 저번 시간에 방송했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야영장 그죠? 조금 더 나오겠지만 양식장, 양어장 다 됩니다. 그죠? 다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만 갖추지 한다면 남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지위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의 설치에서는 길이가 50m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죠? 진입로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조문에는 진입로란 절토 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연너비가 4m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야를 개발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죠? 임업용 산지나 공익용 산지에서 산지를 개발할 때는 50m 도로를 뚫어놓고, 그죠? 4m 도로, 50m 도로를 뚫어놓고, 여기다 창고 하나 짓고, 또 뚫어놓고, 여기다 또 창고 하나 짓고, 뭐 집을 지으세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개발 점차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무분별한 막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산지 훼손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야에서는 특히 임업용, 공익용 산지에서는 도로 길이가 50m밖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4m의 폭에 요건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식한 공인중개사분들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무식한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면 임야를 하나 사세요. 쭉 이렇게 길을 내서 여기다 건물 하나 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통용됐죠. 옛날에는.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길 뚫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에는. 그렇죠. 나머지 그럼 임야는 뭐겠어요? 나머지 임야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야를 개발하다 보면 그죠? 임도라는 게 있잖아요. 임도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 깊이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임도를 통해서 건축가 가능하냐? 가능한 지자체도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저희 가평이가 어딘가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 임도를 통해서 단 임도가 4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도는 임야예요. 임도는 도로가 아니에요. 임도는 임야예요. 임야.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이게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임도를 통해서도 건축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임도는 자기 소유의 임도여야 돼요. 자기 소유의 임도. 예를 들어서 내 산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원래 지방도야. 지방도하고 연결된 이렇게 임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임도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임도를 통해서 여기다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임도가 자기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 자기 소유 임야에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임도에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소유의 임야에, 임도에. 그죠? 이해 가시죠? 뭐 남의 임도에 여기 중간에 뭐 필지가 분할돼 가지고 이렇게 분할돼 가지고 이건 뭐 A고 이건 B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하지만 이걸 무시한 채 임도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 그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임도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외로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임도는 아직까지는 정식 건축 허가 도로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도는 보통 이제 3m에서 4m, 그죠? 3m에서 4m의 넓이로 만들어요. 그죠? 3m에서 4m. 그래서 이제 이거 임도의 종류도 뭐 이제 간선 임도가 있고 작업 임도가 있고 산불 방지 임도가 있어요. 그죠? 간선 임도 같은 경우는 4m, 작업 임도 같은 경우는 3m, 그 다음에 산불 방지 임도 같은 경우는 4m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도를 만들려면요, 대부분 본인이 직접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 본인이 만들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인가를 뭐 아무나 내가 내 임야지만 여기다 임도 댈게요, 그게 아니라, 그죠? 산림 경영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도를 개설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임도를 특히 임업인이라고 한다면 임도를 내기가 쉽겠죠. 그죠? 본인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건축 허가는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임도를 통해서 산림 경영 관리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도가 없다. 그럼 산림 경영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에 내는 도로를 갖다 임도 또는 작업로, 어떤 뭐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또는 뭐 숲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임야가 있으면 이게 정식 임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숲가꾸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작업로 나무를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나무를 임산물을 갖다 운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운반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농막은 제가 좀 이제 다음 이제 이거 이 강의 다 끝나고 이제 비교해 드릴 거예요. 농막, 산림 경영 관리사, 그 다음에 체류형 쉼터, 그 다음에 농업용 관리사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농업용 관리사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농막 이런 거 비교할 건데, 농막은 도로가 없어도 되는데, 그죠? 이 산림 경영 관리사는 임도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또는 최소한 이 작업로, 운반로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 임야에다가 이게 임도야, 임도. 이게 임도인데 만약에 여기다 산림 경영 관리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작업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작업로 2-3m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넓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산림 경영 관리사 경치 좋은 곳에다가, 그죠? 몇 평까지 되죠, 이게? 몇 평까지 된다고요? 15평. 15평이면 여러분, 이거 집이에요, 집. 그죠? 집이라고요. 굳이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뭐 강원도, 뭐 평창, 뭐 그런데 뭐 전라도, 뭐 저기 막 제가 살고 있는 무주진한 장수, 아니면 뭐 거기 뭐 거창 막 그런 산골짜기, 뭐 무주구촌동, 지리산 그런 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경기도 가까운데도 화성, 안산, 시흥 주위에 임야 많잖아요. 그죠? 임야 많아요. 우리가 굳이 꼭 이렇게 외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화성시야, 아니면 여기가 시흥시야, 여기가 안산시야, 그죠? 아니면 안성시야. 경치 좋은 임야, 도심에서 가까운 임야 하나 구입해서 농업인이면 야영장도 만들 수 있고 낚시터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다 할 수 있잖아. 임업인이면, 농림어업인이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임야 싼데 하나 구입해서, 제가 오늘 본 것 중에 한 2,000평 되는데 임야가 도로하고 딱 붙어 있어요. 요게 2억도 안 돼요. 2억짜리가 있어요. 경기도에. 경기 남부에. 저는 북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기 남부에 이런 토지, 이런 임야도 있어요. 아주 평탄해요. 그죠?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캠핑장을 할 수도 있고 야영장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야를 하나 구입해서 이런 작업로, 운반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임산물 같은 거 키우고, 이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죠? 농산어촌 체험시설 60평짜리 짓고, 또 여기가 여기가 뭐
농림어업인 주택 짓고 창고 짓고 그러면서 개발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는 꼭 산이라고 해서 여러분 높은 산 아닙니다. 예? 저는 항상 그 높은 산 싫어해요. 내가 정말 임업인 가서 임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지 않을 거면 저는 낮은 도시 바로 근교에 있는 그런 산 좋아합니다. 공익용 산지, 도시 인근에 있는 공익용 산지,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거기다가 야영장 할 거거든요. 할 거예요. 요즘은 도시 인근으로 많이 야영을 가요. 멀리 안 가요,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이런데 야영장도 만들고 여기다 음식점도 만들고 어떤 자기 플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산에 작업 임도, 작업로, 운반로가 있는 것이 산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산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이 임도, 작업로, 운반로는 그죠? 국가나 개인은 공익용 산지 또는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잠시만. 어디까지 했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작업로, 운반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게, 이제 뭐 간벌을 위해서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도 활용할 수 있고요. 작업로도 역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뭐 공짜로도 길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요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특히 공익용 산지에서 작업로 또는 운반로는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자가 인가를 받아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 산림 경영 계획은 저도 냈어요. 그러니까 임업 후계자를 신청할 때 산림 경영 계획이라고 냅니다. 그걸 내는 그냥 계획이 말을 그대로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그죠? 물론 그대로 뭐 하면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뭐 높은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특히 공익용 산지에서 그죠? 국가나 개인이 설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 지원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강의했던 것 중에 농산어촌 체험시설 그죠? 요것은 이제 대부분 단체들이 많이 허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개인한테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된다. 꼭 아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공익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감벌 뭐 이런 쑥갓국이 감벌을 쑥갓국이라고 하죠. 감벌을 쑥갓국이라는데 요 감벌은 공익용 산지도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공익용 산지 샀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역시 국가의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벌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야계 사방공사 그러니까 우리 계곡물 같은 거 흐르잖아요. 그죠? 내 산에 만약에 계곡물이 흐르다 산에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내가 그만큼 활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임야를 샀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창고도 짓고 뭐 이제 뭐 해서 농가주택 주고 막 하려는데 돌이 있으면 좋잖아. 내 산에 만약 돌이 없다. 여러분들 산을 딱 보자마자 뭐 산에 이렇게 돌이 많아 그런 짜증내지 말고 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나무가 많아도 좋은 거고 물이 있어도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냥 이런데 분수대 하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돌과 산은 아니야 산이 물과 돌과 나무는 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그런 것도 산을 구매할 때 또는 우리가 이런 그 돌에 붙어 있는 야산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죠? 야계 사방공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계곡물이 흐르는 거, 비가 많이 오면, 뭐 돌멩이가 막 쉽게 내려가고 흙이 막 쉽게 내려가가지고 밑에 농작물이라든가 밑에 하류 쪽에 있는 민가에 피해를 준다. 그럼 국가에다 신청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해줍니다.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줘요 요즘은요. 그죠? 이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분할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요렇게 토지에 분할해서 이게 토지 분할할 때도 여러분 이게 막 150평 또 뭐 아니면 이 공유 지분인 도로 지분이 뭐 한 20% 30% 된다 그러면 안 팔려요 땅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면적도 분할하는 면적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50평 이상 돼야지 잘 팔려요.
250평 정도 돼야 잘 팔리지 뭐 100평 150평 안 팔립니다. 이거 안 팔려요. 쓰잘데기가 없어요. 물론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계획관리 이하에서는 최소한 250평 정도로 자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250평이나 200평 정도 자르는 게 가장 매매가 잘 돼요. 근데 이 분할은 뭡니까? 공익용 산지에서는 돼요, 안 돼요? 분할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공익용 산지에 토지 분할이 돼요, 안 돼요? 여기 동그라미 쳐 있나요? 여러분들 공익용 산지 사가지고 다 토지 분할하러 왔어요. 한번 해봐요. 미친놈 그런다. 공무원이 그런다니까요. 임업용 산지는 되는데 공익용 산지는 토지 분할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분할해서 어떤 방식으로 팔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임야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분할하는데 여기 뭐 한 두 필지 팔아가지고 분 좀 뽑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 나머지 여기다는 뭐 야영장도 좀 하고 여기다는 내가 뭐 조금 농산물도 좀 임산물이라든가 농산물도 좀 키우고 그죠? 여기다는 뭐 창고를 좀 짓고 아니면 여기다는 또 이제 뭐 체험시설도 좀 만들고 해서 어떻게 좀 내 산의 가치를 임야의 가치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이라고 해서 꼭 높은 꼭대기 이런 사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저는 이런 살 들어가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이런 살 들어가 살아서 못 살았다고. 이런 도시 외곽 쪽에 있는 나지막한 산들 있죠. 그죠? 나지막한 산들 또는 평야인데 거의 평지 수준인데 그게 임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렴하잖아 가격이요. 그죠? 그런 것들 개발해서 정말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임업인 후계자 또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뭐 곤충 사육장 뭐 이런 거 농업용수 개발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공익용 산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공익용 산지에도 양어장 뭐 양식장 다 되고 캠핑장, 야영장,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일반 음식점, 휴게소점 다 요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공익용 산지에 지하수를 못 판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죠. 지하수도 팝니다. 공익용 산지 지하수 파요. 판다니까요. 예를 들어 산꼭대기가 이렇게 있어.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있어. 여기가 해발 한 600m 돼. 그죠? 이 정상에서 관정 뚫으면 물 안 나올 것 같아요? 물 나와요, 여러분. 물 나와요. 그죠? 임야를 개발할 때 이런 것도 한 가지 팁이겠죠? 그죠? 여기 산꼭대기에다가 관정을 파서 이렇게 물을 갖다 흘려내리면 아니면 또 잠시만요. 이렇게 관정을 파서 물을 임산물이나 농산물에 물을 주면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관정을 팔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가 임업인이나 또는 농업인들한테는요 이 전봇대 길가에 있는 전봇대부터 200m까지 공짜예요. 공짜. 전기 끌어가는 게 전봇대 세워주는 게 공짜라고요. 그럼 나머지 이 산까지 만약에 500m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 200m는 그러면 내 돈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잔대가리를 죄송합니다. 잔머리를 좀 써야죠. 그죠? 중간에 200m에다 관정을 딱 파면 여기까지 전기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200m 정도 해서 딱 관정을 파면 또 공짜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점프라고 합니다. 점프.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가르쳐드렸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임업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지원 사업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운반로, 작업로, 야계 사방공사, 숲가꾸기 뭐 그런 것들 다 국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요. 하물며 임야를 사는 것도 임업인 자격을 갖추면 연 1%로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여기 임업용수 개발 그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용 산지에도 농막 뭐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임업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익용 산지에도 임업용 산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당연히 뭐 산나물 야생화 이런 건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양어장, 양식장 요것도 역시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어요. 임업용 산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 시골에 가면 송어 양식장이 있다고
계북 쪽에 가면 송어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해요. 덕유산 밑자락에 있거든요. 거기가 공익용 산지예요. 또 임업용 산지고. 거기에도 양식장이 있어요. 양식장이. 송어 양식장이 있다니까요. 대박 났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큰형님 친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형님 친구분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항상 원래는 이제 벌초 끝나고 항상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공인용 산지 할 수 있습니다. 공인용 산지 할 수 있으면 임업용 산지 당연히 할 수 있지. 동글백이 안 쳐졌네. 자, 그 다음에 가축을 방목하는 거. 여러분들 뭐 공인용 산지에는 안 돼요. 근데 임업용 산지에는 가축을 방목해서 키우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울타리를 쳐야 되겠죠. 그죠? 그죠? 울타리를 쳐야 되고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에 따라서 그죠? 임업용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것도 됩니다. 뭐 닭을 갖다 방목한다든가 그죠? 토끼를 방목하면 뛰어넘어갈란가 그걸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소를 소는 좀 힘들겠구나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이 이제 대상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목 대나무 생육계 지장이 없도록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임업용 산지에도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도 된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뭐 당연히 임업인이니까 당연히 임업인들은 임업용 산지에서 뭐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다 임업인이면 임산물 생산시설, 집화시설, 가공, 건조, 보관, 기자재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시설 뭐 이런 거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고 그죠?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있죠?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익용 산지에 안 됩니다. 임업용 산지에도 안 돼요. 다만 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는 돼요. 농업보호구역에는. 그렇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그죠?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에는 안 됩니다. 그죠? 저번에 제가 그렇게 입이 터져라 말씀드렸던 농산어촌 체험시설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요것은 임업용 아니 그저 뭐야 뭐야 이게 뭐지?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농림어업인 주택은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그다음에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다 돼요. 그죠? 야, 그린벨트만 진짜 제가 볼 때는요. 그린벨트에도 농업인 주택이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린벨트에 농지를 샀는데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수가 없어. 그죠?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는 방법은 있죠. 임야가 아닐 것, 절대 농지가 아닐 것, 그죠? 그 다음에 국가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될 것, 그죠? 새로운 간선시설이 필요 없, 왜, 내가 잘 외우지를 못하는데 왜 안 내?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제 공익용 산지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그죠? 장례식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할 수 있어요. 공익용 산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농막은 당연히 다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림경영관리사 아까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죠? 요것은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에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저기 야영장 요 조건을 말씀드렸고 숲속 야영장 요거 말씀드렸죠? 숲속 야영장은 휴게업종 가능하다. 숲경영 채용님은 일반 업종도 가능하다. 이건 일반 업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휴게업종 가능하고 요건 일반 업종 가능하고 요거 둘 다 역시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여러분 이거. 그죠? 야영장 하나 공익용 산지도 야영장 하면 돼요. 농업인 조건, 임업인 조건 갖춰서 숲경 체험님 요거 물론 이제 면적 제한이 있어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면 15,000평 정도 되나요? 16,000평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상을 소유하고 요건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요것은 식당, 카페, 뭐 일반 뭐 숙박시설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숙박시설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정말 전문 임업인한테 혜택이 주는 거고 요것은 위에 것은 그냥 일반 임업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림욕장도 할 수 있고 산림욕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음식 등 숙박 야영장 다 돼요. 음식 숙박 야영장 다 돼요.
임업용 산지, 보존용 공익용 산지 다 되고, 그죠? 또 야영장을 하려면 치유의 숲을 통해서 임업인이 또 여기다 야영장 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많잖아요. 자연휴양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국가는 공익용 산지 할 수 있고 개인은 임업용 산지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자연휴양림에는요 숙박시설까지 합니다. 숙박시설까지 가능해요. 그죠? 야영장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지금 제가 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몇 분은 좀 컨설팅을 요즘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겠어요. 아,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쓰잘데없는 똥이네. 맨날 전화 와서 그래요. 아유, 나 공익용 산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할 것은 많이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너무 좀 딱딱하죠? 딱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도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가능하다. 돈 있고 아니면 뭐 좀 능력 있는 분들은, 그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봉안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가능하다겠죠.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그죠? 병원, 병원은 공익시설이니까 당연히 공익용 산지도 가능하고 임업용 산지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뭐 학교, 기숙사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가능해요. 그죠? 학교도 가능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용 산지가 쓸데없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익용 산지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익적으로 쓴다면.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에는 또 근로자 주택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로자 주택까지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서는 수목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뭐 수목장님, 그죠? 수목장님, 치유의 숲, 목공예실,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와 같이 부가되는 시설들이 뭡니까? 야영장이잖아요. 야영장, 캠핑장,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한다면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까지 같이 덧붙여서 간다. 왜? 기본시설이 있고 필수시설이 있고 안전시설이 있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건만 맞추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해서,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농업보호구역 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표 하나면, 여러분, 이 표 하나면 제가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요. 이 표 하나면 농업진흥구역, 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 한눈에 파악하죠. 근데 물론 저도 뭐 다는 몰라요.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하도 많이 보니까 공인용 산지도 그거 안 될 건데 공인용 산지 그거 됩니다. 임업용 산지도 그거 돼요. 아니면 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돼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요.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산을 딱 보면 임야를 뭐 나지막한 산이든 높은 산이든 딱 보면, 특히 저는 이제 도시하고 빨리 떨어진 산 안 좋아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지역은 따로 있어요. 낮은 산, 또 도시 인근에 있는 산, 임야. 산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언덕이 진 거 아니에요. 언덕이 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평지인 산도 있어요. 임야도 많아요. 평지인 산인데 약간 구름텅이가 있는 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산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산들도 쓸모가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서 오늘 좀 공익용 산지에서도 뭐 일반 뭐냐 그 제목이, 공익용 산지에서도 요거 야영장, 일반 음식점, 카페 등이 다 가능하다. 그런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 강의 요거 741강, 요거 741강, 742강을 보시면 오늘 743강 또 바로 있다가 743강을 할 건데 다 순차적으로 이해가 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듣다 보면
공인용 산지를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크겠구나. 그리고 산의 가치가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평당 아니면 이게 5만원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금방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경매물건을 보고 오랫동안 산을 보고 오랫동안 토지를 보면 이런 느낌들이 딱 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에 경매 지식이 있어야죠. 경매 지식도 없는데 무슨 돈 벌려고 마음 먹습니까? 돈 없는 심포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인원 제한도 있고요. 제가 여기 항상 타이틀 항상 넣어놓죠. 이렇게요. 인원 제한 한 달에 한시적으로 이제 경매 교재를 판매 중에 있어요. 제가 목표한 인원이 타면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세부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세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략적인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셨다가 반드시 공부하세요. 정말 제가 지금 740강을 나갔는데 이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선수예요, 선수. 그죠? 근데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깊게 하세요. 깊게. 아셨죠? 아무튼 오늘 좀 강의 명절인데 저는 명절 동안 계속 일을 하고 가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